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전남 GT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슈퍼바이크 결승전 매치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윤재수 강경희 해설위원 그리고 특별 해설위원으로 조성태 위원과 함께합니다. 특히나 그 바이크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또 오늘 경기를 주의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조성태 특별 해설위원과 함께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크에 관련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현재 그 트랙 온도가 43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 기대가 굉장히 많은 팬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 오늘 슈퍼바이크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두카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송규환 선수와 네. 그리고 2년 전까지 국내 슈퍼바이크에서 1위를 했었던 김인욱 선수의 그 박진감 넘치는 대결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가장 재미있게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생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또 가족과 또 출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드로 보면 저희 14번 그리드에 있는 김동진 선수가 김인욱 선수의 아버지고요. 네. 예, 김인욱 선수는 김동진 선수의 가장 큰 장남으로서 항상 같이 다니는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채로운 장면을 또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슈퍼바이크 결승전이 되겠는데 모터스포츠 내에서는 이렇게 부자가 함께 경기를 치러낸 거 그렇죠. 그렇게 확 익숙해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저기 김영관 감독 선수와 또 김종겸 선수의 예가 있죠. 네네. 그래서 역시 그 아들 김종겸 선수가 청출어람으로 훨씬 잘했는데 여기 바이크에서도 지금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압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굉장한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프랑스 르망에서도 르망 24시라고 하는 내구 레이스가 현재 열리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르망 스타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트랙의 반대편에 라이더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를 받고 달리기를 해서 본인의 머신에 뛰어 오른 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르망 스타트로 이번 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프닝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을 경우도 분명히 선수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해설위원님. 네. 예. 그 르망 스타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10년 이상의 굉장히 큰 경력을 또 자랑하는 선수고 이 중에서는 언급하신 송규환 선수가 이제 프로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두카티 코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그 프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르망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르망 스타트라는 방법이 보시는 분 중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100년 전통의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네. 사실 4륜차 경기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요새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별히 더 위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일단 르망 스타트를 통해서 1분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출발 직전에 이미 지난번에 전남 GT를 통해서 이 경기의 장면을 좀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작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었고 복장 자체를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이 안전과 관련돼서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특별해설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오토바이 선수들이 풀 착장을 하였을 때 약 15kg에서 약 20kg 정도의 장구류를 얹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온몸을 움직여서 무게 중심을 이동한 상태에서 코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는 약 40분간의 레이스를 끝났을 때 최소 8kg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도 있을 정도의 과격한 운동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깨나 팔꿈치에 보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프로텍터의 역할도 하지만 아스팔트와 신체와의 마찰력을 줄이게 돼서 네. 부상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출발 자체 송규환 선수가 살짝 늦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5위권 정도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였던 송규환 선수가 뒤로 쳐져 있었고 3번 그리였던 김지훈 선수가 상당히 빠른 출발을 하면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잠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르망 스타트의 재미 중에 하나인데 사실 4륜차의 보통 그리드 스타트라면 순위 변화가 저렇게까지 빨리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달리기와 빨리 앉아가지고 출발하는 능력이라는 걸로 초반에 순위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르망 스타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변화, 그 순간적인 반응 때문에 상당히 좀 순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40분 내내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40분 내내 유지하는 것 각각의 머신들마다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저희 육상 운동으로 치면 중장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그 폭발력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는 경기 운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6번 김지훈 선수가 초반에 선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만 52번 김인욱 선수가 아이고! 뒤쪽으로 크게 밀려나가는군요. 예, 지금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25번 나승남 선수였는데요. 팀 모습. 지금 일단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꽤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선수는 트랙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바이크가 차 안에 지금 레드 플래기 나온 것 같죠? 예.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하이사이드가 발생을 한 것 같죠. 바이크 경기 중에서 가장 선수들한테 위험한 부상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으로서 타이어의 슬립이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되찾으면서 선수를 튕겨내는 현상으로 하이사이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넘어지면서 뭐 약간 좀 머리가 바닥에 직접 헬멧이 부딪히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레드 플래기 떴을 때는 이게 아직 두 랩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룰의 절차에 의격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지금 한 랩이 마무리되기 전에 레드 플래기 뜨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나승남 선수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드라이버가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충격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네, 두 개 랩을 소화하지 않았었을 때 이게 레드 플래기 떴을 때는 그 재스타트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 소화 양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다시 타이어의 온도가 조금씩 식고 있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이 재기가 된 이후에도 첫 오프닝 랩은 여전히 또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우려도 듭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성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슬릭 타이어를 쓰는 자동차의 레이스에서는 타이어의 온도를 올릴 때 타이어의 면이 아무래도 트레드 그 바닥에 붙는 부분이 평평한 부분이 많고 이제 모서리 부분 따로 온도를 조절하기가 나름 맞습니다. 쉽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바이크에서는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이걸 다 맞춰서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슈퍼바이크 선수들은 지금 일단 100% 전부 다 타이어 워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 최소 20분 전에 타이어 온도를 가장 본인에 맞는 선택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전기장판처럼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궈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상의 그립으로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경기가 다시 재개될 때는 사실 그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리스타트에서는 기존 스타트와는 다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 경기의 또 다른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스타트 자체가 전반적인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위치 체크하면서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 좀씩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지금 포메이션 랩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장면도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자동차는 서로 이렇게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바이크는 서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수신호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언급하신 그 부분 때문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기현 선수가 바이크를 크게 이제 요동을 네. 치면서 네, 온도에 대한 민감한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게 그 동그란 면을 모두 온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선수들이 정렬에 서 있습니다. 붉은기 앞으로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 2025 전남 GT 슈퍼바이크 결승전 매치. 자, 아쉽게도 이 5번째 위치였던 나승남 선수가 사고로 이탈한 가운데 다시 한번 재스타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0분간 펼쳐지는 경기를 통해서 과연 이번 2025 전남 GT 슈퍼바이크 결승전의 영광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일반적인 스탠딩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번엔 달리기 능력과는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엔진 사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리고 불이 꺼집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없이 선수들이 출발에 나서고 있는데 중위권이 좀 뭉친 채로 그대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36번 김지훈 선수가 선두로 올라온 것 같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안쪽이었는데. 김지훈 선수가 이 재시작 전에도 좋은 출발이 있었는데 이번엔 김지훈 선수가 이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역시 김인욱 선수의 52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초반에는 약간 코너링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페이스로 돌아나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몇 코너 정도 지나고 나면 점점점 이제 바이크들을 놓는 각도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승남 선수의 사고로 일단 선수들도 전반적인 코너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천천히 다음 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연석 부분을 쓰는 방법도 이 자동차하고는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연석이 바깥쪽으로 가면 다시 한번 층이 젖어 있는데 이 이륜차들은 그 층을 한번 넘어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션의 불안함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차로 쓸 수 있는 연석의 구간보다는 약간 좁은 폭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석은 주로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무릎으로서 거리를 재는 용도로 좀 많이 쓰고요. 자동차와 사용법은 많이 다릅니다. 베스트 레코드를 찍는 그 방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도 어떤 선수는 발을 내리고 발을 안 내리는 선수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 로시레그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읽혀고 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다리의 그 혈액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이제 루틴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고, 특별히 그게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해외 선수 중에서 발렌티노 로시라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먼저 그 액션을 취하면서 로시레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선수 중에 한 명이 발렌티노 로시를 좋아하는지 그 헬멧이랑 옷을 좀 비슷한 색깔을 맞춰 나온 선수가 한 명 있었던 걸로 제가. 펀데이 레이싱이라고 김용진 선수 팀의 그 문양이나 색깔이 발렌티노 로시 선수의 약간 오마주 같은 느낌이 네. 좀 듭니다. 지금 12번 김용진 선수인데요. 6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선수였어요. 바로 이 선수. 예, 맞습니다. 이 바이크 경기를 안 보시는 분들도 로시 이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리듬을 타면서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각각의 그런 루틴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번 김민욱 선수가 바로 첫 번째 랩 만에 1위를 다시 얻어냈군요. 김지훈 선수가 그 뒤쪽, 송규환 선수는 현재 3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순위를 뒤집어 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1000cc 그 바이크들은 상설 코스 기준으로도 초수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베스트랩이 지금 1분 16초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 15초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1번 코너에서 최고 속도 얘기 듣는 걸로는 이제 최고 속도 기준으로는 슈퍼 6000 클래스 차보다도 더 빠른 걸로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미터상으로 보면 270 정도까지도 바늘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짧은 직선 구간에서 시속 270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총알처럼 가속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이게 슈퍼 6000은 상설에서는 불가능한 속도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설 경기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짧고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리기에는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크의 매력적인 순간 가속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선수들마다 이 코너 탈출 가속에서 보면은 어떤 선수는 앞바퀴를 들면서 쭉 윌리하듯이 나오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또 그냥 두 바퀴를 꼭 붙여가지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고 이건 또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저희가 악셀링이라고 하는 그 스로틀 웍을 약간 미스하는 경우가 앞바퀴들이 좀 뜨고요. 되도록이면 붙여서 탈출하고 붙여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야, 김인혁 선수 지금 1번 코너 들어가면서 브레이킹 하는데 뒷바퀴가 살짝 허공에 뜨는 모습이 들렸어요. 이 앞바퀴 하나로만 잠깐 균형을 잡았다가 다시 뒷바퀴를 살짝 내려놓는 아주 정말 그 노련한 이 바이크 컨트롤이 돋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중심 이동에 대한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김민욱 선수의 그런 약간의 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기환 선수와의 차이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1.769초 차이를 내면서 현재 김민욱 선수만 유일하게 1분 17초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한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화면에 계속 잡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작년에도 이 경기를 중계를 하고 했었는데 이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고 예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 경주에서는 사륜차 경주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바이크는 저 움직임이
카트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훨씬 더 중요하죠, 카트보다. 네. 근데 지금 보기에 그냥 제가 바이크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말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인욱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혼다에서 운영하는 스즈카 레이싱 스쿨 수료생으로서 네. 일본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본의 가장 높은 클래스인 JSB 1000에서도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아주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듣기로는 뭐 김민욱 선수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에 입문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5살 정도 때부터 김인욱 선수를 봐왔어요. 네. 예, 어렸을 때부터 국내 유명한 선수들한테 미니바이크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초등학생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입니다. 그럼 나름 영재 교육을 받은 케이스. 국내 유일의 영재 교육을 받은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능성을 자, 아버지인 그 김동진 선수가 굉장히 잘 캐치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이미 구력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네. 2차 위에서 보낸 시간이요. 엄청난 선수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커리어들이 다 이제 10년 이상 되는 네. 선수들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평균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네. 뭐 추산해 보건데 평균으로 치면 약 30대 초반 정도에서 중간 한 35살 정도가 아마 평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평균 나이를 그러면은 이제 끌어올리는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좀 고령자들이 몇 분이나. 예, 40대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대단하군요. 네. 사실 육체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40대 선수들이 있다. 그럼 예, 그분들도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터사이클 선수들은 40대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오늘도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아무래도 김민욱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송견 선수가 베스트 랩은 본인의 손으로 얻어냈습니다. 1분 17초 583으로 가장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중위권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86번 조명재 선수 현재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는 89번 오현승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고요. 네, 재밌는 건 지난 랩에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보라색은 항상 패스티스트 랩이거든요. 예. 송비현 선수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달렸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 해설 말씀대로 초반에는 일단 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는 나중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절에서 완주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근데 이 유일한 도박입니다. 초반에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뭔가 레이스에 완주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에는 어떻게든 순위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천만 다행으로 이거 송견 선수에겐 다행인 게 아까 40분 레이스를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지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시간이 단축이 네, 됐어요.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레드 플래그가. 네. 그래서 지금 18분 16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페이스에 관련된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서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71초 차이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와 4위 그 이후는 조금씩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군요. 자, 지금 지나간 속도감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바이크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 차량들이 1000cc 1리터에 최고 출력이 한 200마력 이상 된단 말이죠. 근데 공차 중량이 200kg 좀 안 되는 머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1톤 1000kg 정도 되는 차에 1000마력 이상의 엔진 출력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무게대 출력비가 슈퍼 6000 클래스의 2배. 어마어마한 머신들인 거죠. 근데 그러한 머신을 자신의 몸으로 지탱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소위 아름다운 이 진자 운동 같은 장면이 한번 잘못되는 순간 초반에 있었던 이 5번들이 됐던 나승남 선수 같은 상황이 네. 생길 수도 있어서 체력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인욱 선수와 송기현 추격 선수의 경합이 추월하는데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두 경쟁인데 자, 가까이 한번 붙어봤는데요. 자, 이미 백마커를 앞지르면서 계속해서 이 두 명의 선수가 1위 싸움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자, 송현 선수도 한 16분 정도가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머신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김인욱 선수를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바이크 경기는 이 4륜차 경기하고 다르게 추월이 한 번 됐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추월 재추월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라인을 추월을 한 다음에도 잘 잡아야지 되고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픈 싸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경합은 지금 두 선수 개인의 경합이자 또 두가티 대 BMW의 경합이거든요. 또 이 네. 두 브랜드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이겨라 하기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크 내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머신들이 잔뜩 좀 등장을 했는데 눈여겨볼 만한 머신들이 있다면 또 네. 또 어느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송규환 선수가 지금 주행 중인 두카티 V4R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출력 217마력으로 현존하는 바이크 양산형 중에서 가장 높은 마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직선 주로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저 1번 턴 드라이전 브레이킹 구간이 사실 노면이 좀 많이 요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크들이 제동하는 구간에서도 그쪽에서 뒷바퀴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칫하면 실수하기 좋은 구간이 지금 저 1번 코너 진입하는 이 제동 구간 끝부분에 저 요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 주행 상황에서도 자동차들도 그 부분에서 크게 출렁거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라이더들이 아마 감이 좋다면은 똑같은 1번 코너로 간다 그래도 어느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요철이 다르고 내가 그 라인을 어떻게 잡으면 가장 좋은지를 경기 중에도 여러 랩 달리면서 찾아가지고 더 좋은 라인을 찾는 라이더가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송규환 선수 자, 이제 백마커들과도 좀 만나고 있어요. 뒤쪽으로 밀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김인욱 선수였나요? 그러네요. 한번 살짝 균형을 잃으면서 지금 바깥쪽 버지로 나갔는데요. 29번 명상진 선수입니다. 11번 지금 11위에 위치해 있던 선수였는데 이건 뒤쪽으로 약간 밀려나면서 그대로 누웠던 걸로 보이고 지금 바깥쪽으로 나갔던 게 글쎄 백마커에 관련된 장면이었는지 50번 김인욱 선수가 크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거리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속도가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1분 20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방금 전 랩 상황에서 50번 김인욱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송규환 선수가 연료를 아끼느라 지금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14분대를 보면 지금 송규환 선수 같은 경우는 평소 주행으로 주행을 해도 연비와는 무관하게 완주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번 코너에서 2번 코너 쪽, 1번 코너에서 네. 자, 이거는 약간 좀 눕는 각도가 가했고 좀 이제 속도 제어 문제 때문에 그대로 그냥 슬라이드가 일어나 버렸네요. 네, 29번 명상진 선수의 사고 장면을 한번 체크해 드려봤습니다. 좀 아쉬워하는군요. 이게 더 이상 네. 진행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큰 부상을 불러오는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바이크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 이 라이더의 안전 장비 중에서 저 등에 다들 이제 뭐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이게 험프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선수가 윈드스크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헬멧을 타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경추, 척추리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2차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안전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속도에도 주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자, 지금 쫓아가는 김인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백마커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어떻게 그 차들을 어느 코너에서 본인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이 추월을 해나갈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송규환 선수와 김인욱 선수 뒤는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예선전단에서의 기록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진 않았었는데 네. 점점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꽤 많은 차이를 좀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송규환 선수의 이 주행에 대해서 김인욱 선수 지금 답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랩상에서 김인욱 선수가 다시 1분 17초대를 좀 회복을 했군요. 역시 제가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네요. 역시.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경기입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차가 아무래도 이게 카트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공기 저항의 영향이란 게 커요. 이 바이크 경기에서도.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그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에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가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서 특히 뭐 이 홈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차를 가까이 따라 붙어야 더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77번 이정균 선수의 모습, 그 뒤를 고동현 선수가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위권들은 지금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바싹 붙어 있는 상황에서 네. 경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경쟁과는 좀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 머신들이 굉장히 붙어서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균 선수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균 선수의 특이력 중에 하나가 지금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예, 이정균 선수 인천의 기반의 팀이고요. 구력이 굉장히 오래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한 속도를 보였던 77번 이정균 선수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중간 순위는 계속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분 57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 4분의 3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갔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트랙 이탈 주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중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현재의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레이스 컨트롤에서 주의를 하라고 나온 코너들을 보면 가속을 할 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트랙을 약간 벗어나서 가속을 하는 거 조심하라. 그 얘기는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지금도 보시면 가속을 할 때는 연석을 어느 정도 이용을 확실히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연석 이용하는 게 그 약간 좀 도박일 수도 있는 게 자칫해서 저 연석 끝부분에 있는 턱에 걸리게 되면 이 기울어진 상태를 되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슬라이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타이어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다 컨트롤하면서 연석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뒤에도 핸들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리어 타이어를 조절을 많이 합니다. 피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명현 선수 90번인데요. 이게 스프린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피트로 지금 들어오면 거의 리타이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중간에 이제 하가를 위한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군요. 근데 사실 전에 제가 많은 지인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약간 아는 분들이 여기 나갔는데 네. 너무 많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전암 GT 경기를 뛰고 나서 그래서 몇 랩을 뛰었는지 몇 랩이 남았는지도 모르고 달렸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될 수 있겠군요. 자동차 레이스랑 하나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그 팀 크루와 선수와의 교신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무전을 안 쓰는. 예, 무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감각 그리고 선수의 거의 90%의 의존을 하는 레이스를 하고요. 네. 유일하게 PT에서 내는 사인보드로만으로 교신을 하면서 아날로그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중간에 경기 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감독과 선수가 나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네요. 초반에 작전이 만일 틀어졌을 경우에는 네. 선수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인 레드 플래기 뜬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단위로도 전술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 경기가 레드 플래그가 뜨면서 초반에 세웠던 모든 작전이 지금 선수들한테 아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적응 능력 그런 것도 좀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13번 황윤호 선수도 이제 피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순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27번 송규현 선수가 오랫동안 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우 선수 52번이 점점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 2위로 달리고 있는 송규환, 김인욱 선수 빼고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제가 여기 시간 차이가 정확히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정말 치열하게 달리고 네. 앞에 두 명이 약간 클래스가 다른 느낌으로 달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12위 싸움이었거든요. 95번 고동현 선수와 65번 안성 선수의 경기 장면이 있었고, 지금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27번 송규현 선수. 여러 가지 그 변수의 핸들 능력이 현재는 가장 또 돋보이는 송규현 선수가 되겠는데요. 예, 안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로 나이가 47세로 오우. 최고령자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노익장이 저력을 좀 어떻게 보면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안성 선수에게 죄송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자, 중위권에서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행을 하고 있었던 65번 안성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크에 들어가 있는 현재 저 경기용 타이어는 대략적으로 몇 랩 정도, 몇 킬로미터 정도의 내구 성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 선수의 주행마다 그 주행 스타일 그리고 이제 스로틀워크마다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40분 정도의 레이스를 뛰고 나면 아마 타이어의 수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경기가 끝날 때쯤은 타이어 관리가 안 된 선수들이 성능이 많이 나빠져 있을 거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타이어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미스했을 경우에는 금방 더 빨리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송규현 선수도 주행하는 이 모습을 쭉 보면 가장 그 속도가 빠른 고속 코너, 우리 상설 기준으로 이제 턴 4, 5, 6 이쪽 구간에서
이제 리어 타이어가 조금씩 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거를 미묘하게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이제 6분 남짓 남은 시간인데 타이어 매니지먼트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립의 안정감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많은 선수들이 느끼고 있을 만한 그런 시점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뭐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1위를 유지하면서 2위인 김윤욱 선수와 3초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송기현 선수 역시 이제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5분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 사륜차를 몰 때 편안하게 뒤에 시트에 몸을 밀착시키고 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결코 편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 후반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서 저런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진다든가 리듬이 흐트러지는 라이더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백마커 스트레스도 굉장히 계속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송기현 선수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송기현 선수도 고등학교 때부터 레이스를 시작했던 선수로 예, 올해 이제 41가 됐는데요. 네. 저 정도 구력이나 저 정도 경험에 의해서 무난하게 잘 헤쳐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 선수도 20년이 남았군요. 예. 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국내에서 가장 거의 유일한 그 프로급의 선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기현 선수의 좋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크들은 그 뒤쪽 시야를 볼 수 있는 후사경 같은 거는 달려있지가 않는 건가요? 규정상 모두 탈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마커 입장에서도 뒤에 빠른 바이크 선수들이 와도 사실 정확히 어디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오피셜이 내는 청기에 의존을 해서 네. 과도한 그 경로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뒤에 빠른 선수들이 피해갈 수 있는 훈련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뒤를 돌아보고 네. 확인을 네. 하는 이 카트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출하는 선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하는 라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게 또 네. 사실 이 바이크 경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슈퍼바이크 월드 슈퍼바이크나 모토GP 경기를 보면은 이 라이더들이 선두권만 해도 라인이 다 달라요. 맞아요. 타는 라인이 다 다르게 맞습니다. 타는 특징이 나타나고 이게 경기 초반과 종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도 각각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글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뭐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몇몇 분들은 진짜 뭐 대표분들이 직접 뛴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저희 그 선수 리스트 보면 네. 재밌는 것들이 일단은 그 부자 선수가 뛴다는 김동진 선수와 김인욱 선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점 그리드에서 그 엔트리 89번 오현승 선수는 그 경상도 쪽의 BMW 모토라드를 대표하는 선수고요. 네. 그 바로 뒷그리드였던 9번의 엔트리 78번 김영근 선수는 이쪽 광주 지역의 BMW 모토라드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보시는 예, 것처럼 맞습니다. 현재 5위와 6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 덕업 밀치를 이루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꿈의 직업이군요. 네. 네. 자, 그만큼 이 두 명의 선수는 즐기는 것을 지금 이 경기 안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상위권에 이번에 89번이 바로 이 오현승 선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선수와 78번 김영근 선수 간의 치열한 그 경기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 같은 브랜드인데 지역이 다른 그렇죠. 케이스네요. 네. 지금 김동진 선수가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내려갔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 유지하면 부자 이 라이더가 둘 다 탑10 피니시를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 아들 김인욱 선수가 엄청 잘 탄다는 게 그 아버지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1위 하고 있는 송기현 선수가 같은 바이크를 타고 맞습니다. 있죠. 두카티 V4R을 타고 있습니다. 예, 그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바이크인데 그거를 아버지가 타고 있는데 아들은 한참 앞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자기 노하우를 다 가르치면서 키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김동진 선수 역시 출발 자체의 그리드보다 지금 순위 단계를 많이 올린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지금 탑10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속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3위를 하고 있는 그 엔트리 넘버 36번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BMW 모토라드의 김영근 선수의 또 애제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탑3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우수한 선수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험치 굉장히 많은 선배 라이더들이 일단은 탑10 뒤에서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탑10 안에 있다면
상위권 탑5 안쪽에서는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선수도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도 초반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제 3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송규현 선수가 김인욱 선수를 쫓아낸 이후는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꾸준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규환 선수가 타고 있는 두카티가 그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타이어 관리에도 사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무게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저 차가 갖고 있는 또 그 엄청난 출력을 생각을 하면 타이어 소모가 오히려 더 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에너지가 가해져서 예,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을 송규환 선수가 아주 잘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20랩 정도의 랩이면 평소에 저희 선수들이 스프린터 시합할 때 나오는 랩수이기 때문에 연비도 전혀 문제 없이 무난하게 1위를 할 거는 보입니다. 송규현 선수의 그 좋은 장면들, 지금 현재 숫자를 감안하면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지 추격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마지막에 1분 18초대를 찍어내면서 초반에 1분 17초 때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송규현 선수인데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랩이 마지막 랩이 되겠네요. 현재 15초를 남겨놓고 스타트 라인 쪽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매랩 그 송규환 선수와 김인욱 선수의 랩 타임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송규환 선수는 랩 타임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김인욱 선수는 조금씩 느려졌다가 네. 좀 전에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걸로 봐서 조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가 이제 끝나니까 페이스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인욱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풀타임 출전을 하진 않고 네. 이벤트적으로 가끔씩 지금 대회를 나오고 있는 상태라 아마 그 체력적인 거라든지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2위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 쌓아놓은 그 기본기가 아직도 이 몸 안에 잔뜩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바이크를 타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타는 것만으로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타는 혹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하게 국영수에 충실한 라이더 김인욱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김인욱 선수인데요. 이제 자이언트를 돌아가서 나오면 파이널 피니시가 보이죠? 시간이 이제 다 쓰여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랩을 네, 체커기를 네. 받고 이제 송규현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1개 랩을 소화를 했고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김인욱 선수. 그리고 시간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이후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 대로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초반에 레드 플래그 발령이 이 송규현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30분짜리 경기가 돼버려서요. 네. 이게 40분을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네. 그리고 또 르망 스타트 할 때 이 달리기에서 느렸던 부분도 그렇죠. 지금 이게 다 리셋이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늘 일단 좀 잘 풀렸던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예, 레드 플래기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그게 영향이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레이스, 이륜차 레이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두카티 코리아에게 굉장히 큰 감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신 것만큼이나 좋은 경기 결과를 지금 냈던 이 송규현 선수가 됐습니다. 차이를 상당히 좀 벌려놨었고 김인욱 선수 역시 언급하신 것처럼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거나 이제 경기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쌓았었던 기초적인 그런 좋은 장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6번 김지훈 선수 역시 스승님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기분 좋은 탑3 안으로 들어오면서 포디움 피니시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뒤에 조명재, 김영근, 오연승, 김병진, 김용진, 윤영봉 그리고 김동진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부자가 모두 탑10 안에 들어오는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많이 마음을 좀 졸였어요. 이게 전년도 전남 GT 그리고 그 전 경기랑 제가 한번 쭉 다 찾아봤는데 네. 사고가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도 그래서 사고가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물론 오늘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뭐 딱 지금 2명의 라이더 외에는 큰 사고 없이 다들 잘 완주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네,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작년만 해도 이 선수들과 선수들 간이 한 3랩 지나면은 이제 한참 떨어져가지고 그랬었죠. 어디에서도 경합이 없는 경기였는데 네. 오늘은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추격하고
벌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경합이 끝까지 펼쳐져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슈퍼바이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매치 중 하나에 또 89번 오연승 선수와 78번 김영근 선수, 결국 78번 김영근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라이벌 매치 같은 느낌에서 한순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었고, 송규환, 김인호, 김지훈, 조명진, 김영근, 오연승, 김병진, 김용진, 윤영봉, 김동진 선수가 탑10 안에 들어오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성은 선수, 우리 안성 선수, 이준호, 고동현, 노근영, 이정균, 장명현, 김강환, 신민철, 김영근 선수가 20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윤태민 선수와 이창민 선수, 이훈희, 황윤호, 조명현, 명상진, 진문강, 이진, 신민철 선수까지 쭉 한번 살펴드렸던 오늘의 전남 GT 슈퍼바이크 경기 결과였습니다.